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이게 소개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 범죄 심리학을 전공한 사이코패스 정희수입니다. 30세예요. 여기 나이 나와 있어. 범죄 심리학을 전공했다고 하는 이유는 미국 뉴욕에 있는 잔제이 대학교에서 범죄 심리학을 전공을 하고 이제 영국으로 넘어가서 수사 심리학을 전공을 했어요, 석사로. 범죄 심리학 관련은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철학 쪽으로 옮겨가지고. 원래 처음에는 제가 국제 변호사가 되고 싶었어요.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게 저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로스쿨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로스쿨 전에 어떤 전공을 하든 그거는 딱히 중요하지 않거든요. 로스쿨을 가는 사람들이 어떤 거를 많이 하나 찾다가 보니까 형사 정책학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잔제이 대학교가 형사 정책학으로 되게 유명하기도 하고 또 국제 형사 정책학이라는 학문이 거기에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일단 그 학교에 어플라이를 해서 들어갔어요. 근데 그 국제 형사 정책학이 베이스가 되는 게 사회학이거든요. 근데 사회학을 들어보니까 저랑 적성에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교양으로 듣던 심리학이 오히려 더 제 적성에 맞기도 했고 그 학교가 또 범죄 심리학이 유명한 학교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쪽 전공으로 가게 된 거죠. 바운더리가 굉장히 넓어요. 범죄 심리학 안에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법정 심리학이라고 해서 이제 사법 시스템이나 뭐 법정 관련 그런 모든 심리적인 요인들을 공부하는 학문인데 거기에 막 군대 심리도 들어가고 경찰, 뭐 소방관, 법정 안에서 배심원, 판사, 검사, 뭐 변호사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범죄자의 심리 그리고 피해자의 심리, 교도소 안에서 사람들을 어떻게 배치해야 되고 그 안에서 심리적으로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지 그런 거를 공부하는 학문이에요. 몇 년 정도 때까지 생각하고 시작을 하시는지. 범죄 심리학 쪽에서 일하고 싶으신 분들은 박사까지는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0년 정도? 그런데 그냥 학부에서만 끝내고 이제 그쪽 분야와 관계없는 일을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학부에서 끝내는 분들도 계시고 최소 석사까지는 하시는 것 같아요. 그쪽 연구 쪽에서 일하고 싶으면 석사까지는 필요하니까. 범죄 심리학을 전공을 하면 제 주위에 보면은 거의 뭐 교수님이 되시거나 아니면 뭐 병원 그런 막 심리센터 같은 데서 일하기도 하고 피해자 구제하는 일도 많이 하고 그리고 아니면 그냥 연구센터 이런 데 연구를 계속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그냥 범죄 심리학도 하는 심리학 분야잖아요. 그래서 그냥 학사 학위를 심리학 분야로 해서 그 심리 쪽 뭐 HR이라던가 그냥 일반 회사에 취직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이것도 범죄 심리학 분야마다 다를 것 같은데 범죄자의 심리를 공부하는 그 학문으로 말씀드리자면 범죄자가 범죄자인 건 맞지만 범행 사건 그 자체를 놓고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부분에서 이걸 잘못했으니까 이 사람 전체가 나쁜 사람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분들이 공부를 하면 잘하실 것 같아요. 범죄를 다루다 보니까 피해자가 있잖아요. 근데 그 피해자한테 너무 공감을 하다 버리면 이게 객관성이 흐트러지는 경우는 많은 것 같아요. 감정적 공감을 제어를 못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힘든 것 같아요. 사이코패스의 학문적인 정의는 없다고 보시면 되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는 사이코패스, 뭐 학계에서 얘기하는 사이코패스 이런 거는 이게 심리학 분야에서 어떤 거를 정의를 내릴 때 가장 중요한 게 그게 기준이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사이코패스는 딱히 학자들 간에 합의된 기준이 없어요. 그리고 그 기준이 또 비슷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뭐 미디어에서 나온다거나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데에서 얘기하는 사이코패스는 그 사이코패스적 기질이 있는데 이 기질이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범죄를 저지른다. 혹은 범죄를 저지를
없고 저지르지 않은 사람들도 언젠간 범죄를 저지른다. 혹은 법망만 피해갔지 지금도 막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고 다닌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거는 그냥 사이코패스적 기질일 뿐이지 이게 어떤 특정 행동과 항상 결부되는 건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 하면 그러니까 교도소에서 어떤 특정한 되게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이제 발견이 됐어요. 면담을 하다 보니까 이 사이코패스적 기질이라는 게 발견이 된 거예요. 특정 그런 정서적 측면들을 이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충동적이라던가 아니면 감정적으로 뭔가 동요가 없다던가 공감을 못하는 것 같다던가 그리고 자기가 굉장히 강하고 주변 사람들이 다 이 사람을 좋아했어요.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한 거죠. 아, 이 사람들이 이런 정서적 특징들을 가진 것 같고 또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그럼 이런 정서적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을 사이코패스라고 부르고 사이코패스를 판단하는 기준에는 이런 정서적 측면들과 플러스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이거를 같이 기준으로 두자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계속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범죄적인 행위를 제외하고 이 정서적 측면만 해당되는 사람들이 그냥 사회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발견이 된 거예요. 거기서 이제 두 파로 갈라지는 거죠. 쟤네들은 이 정서적 사이코패스의 정서에는 해당이 드는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어? 그러면 쟤네들은 언젠가 범죄를 저지를 거야. 아니면은 범죄라는 그 바운더리에만 해당이 안 됐지 사람들한테 계속 그런 비슷한 피해를 주고 다닐 거야. 이렇게 주장한 사람과 반대로는 행위적인 거는 선택이 가능한 부분 이미 증명이 된 게 아니냐 충분히 이렇게 이제 두 파로 나눠지고 여기에 합의점은 그 정서적인 측면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 기준에서는 이 정서적인 측면만 가지고 하는 게 맞다고 봐요. 만약에 이거를 진짜 타고난 기질이라고 부를 거면. 네, 그렇죠. 사이코패스라는 특성에 관심을 가진 이유가 혹시 제가 범죄 심리학을 전공을 했잖아요. 범죄 심리학 안에서도 사이코패스가 그렇게 큰 주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주제는 아니고 지능범을 저지른 사람이 사이코패스였다. 이게 이 정도 그냥 흐르는 주제로 다루는 그런 거였는데 어쩌다 보니까 사이코패스에 집중하는 클래스를 듣게 됐어요. 그 전까지는 별로 사이코패스에 대한 관심이 없었거든요. 왜냐면 그냥 뭐 영화에서 나오고 TV에서 잘 얘기하고 그냥 사이코패스는 그냥 사이코패스다 이렇게 뭉뚱그리게 저도 생각을 했는데 사이코패스 특징들을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이 반대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전달받는다? 근데 제 인생에서는 그게 일어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약간 충격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전달을 받는 거지? 그러면 나는 일반 사람이 아니라 사이코패스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찾아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 제 인식에도 사이코패스는 무조건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인데 그럼 나는 정서적인 측면 일반 사람보다 사이코패스에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범죄를 안 저지르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되게 궁금했던 것 같아요. 충격을 먹었잖아요. 사람들이 감정을 전해받는다고? 저도 이제 학업에 바쁘고 해가지고 그거는 또 잊혀진 거죠. 그 교수님이 그거는 그냥 타고난 기질일 뿐이지 이거에게 범죄랑 관련이 없으니까 이 진단 기준으로는 우리는 이 사이코패스를 판단을 못한다. 막 혼자 있을 때는 그냥 진짜 무표정으로 봐요. 근데 내면에서는 이제 웃기고 울고 평소에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한테 내가 사이코패스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아니야 너는 사이코패스가 아니야 너는 그렇지 않아 이렇게 완전 끝까지 안 믿는 사람이 있고